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지 강사입니다. 자, 우리 안타깝게도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이 출제 유형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6회 2023년 6월 24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변경된 실기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또 변경된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경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필기는 이론,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단답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관식으로 10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각 3점 해가지고 30점이었는데 기억나시죠? 뭔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푸는 개념이었다면 이 유형 자체가 사라지고 제3유형, 작업형 제3유형, 즉 코딩을 하는 부분이 두 문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15점씩 해가지고 30점, 100점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총합 6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실기시험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R이나 파이썬 코딩으로 작성하는 시험 유형으로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내가 코딩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금 문제를 봤을 때는 통계 문제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 돌리고 여러 가지 모델링 할 때 사이클런 패키지 사용해서 여러분들 문제 푸신 거 기억하시죠? 이 유형에서. 제3유형은 그냥 그와 같은 맥락으로 통계를 할 수 있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다만 조금 더 우리가 그럼 이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통계적인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해 봐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 문제라고 딱 찍을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체험환경 링크에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작업형 1번, 필답형이 사라졌죠. 원래는 여기 체험하기 누르면 바로 필답형 문제 푸는 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고요. 작업형 1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작업형 1번과 2번은 공부를 했으니까 새롭게 추가된 작업형 3번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작업형 3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통계를 할 줄 아시고 필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코드로 풀지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을 물어보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이 되셔야 돼요. 자, 요런 것들 익숙하시죠? 우리 필기 2단원 거기서 어떤 거였죠? 가설 검정할 때 이런 귀무가설, 대립가설 내용 나왔었죠. 그쵸?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험 유형을 변경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사실 저는 필답형 10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좀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업형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이 제공이 되고요. 보니까 고혈압 환자 120명의 치료 전후의 혈압이 저장되어 있대요. 해당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즉 치료 후에 혈압이 감소했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새로운 약이 나와서 이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혈압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의 성능이 좋으려면 혈압이 내려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치료 후에 혈압이 감소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그 약의 어떤 성능,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좀 맥락을 이해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에 대한 개념이죠. 쌍체표본. 우리가 여기 필기 때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대응표본 paired t-test라고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이런 거 어떤 거였어요? 어떤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한테 뭔가 우리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 있죠. 약을 먹기 전과 약을 먹고 난 후
비교를 하는 거죠. 왜 비교를 해요?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그룹은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쵸? 또 갑자기 새로운 그룹을 데리고 와서 약을 먹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paired t-test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기억을 좀 상기시키고요. 계속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뭐예요, 여러분?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치료 후의 혈압,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서의 혈압이죠. 그리고 약을 먹기 전에 혈압의 평균을 요 기호로 사용을 하겠대요. 그쵸?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귀무가설이죠. 귀무가설은 어떤 거였죠? 이 약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귀무가설에 대립되는 대립가설이고, 이건 어떤 거죠? 그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가설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기준이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또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했었죠. 이 부분이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필기, 우리 통계, 2단원 통계 부분 공부했던 거를 좀 다시 보시고 오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 좀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때 가설검정 공부할 때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이런 거를 봤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필기하기 위해서. 양측 검정은 어떤 거였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부등호를 좀 잘 봐보세요.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고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쵸? 단측 검정은 크거나 작거나와 같은 어떤 대립가설의 기준이 있었고 양측 검정은 어떤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게 양측 검정이었죠. 그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이게 t-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아노바 t-테스트, 카이제곱 검정 여러 가지 방법 배웠었죠. t-테스트를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t-테스트도 우리가 그냥 독립 t-검정을 하는 건지 이러한 대응표본 t-검정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나는 여기서 t-테스트를 할 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단측 검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측 검정도 좀 이따 우리가 옵션 넣을 때 조금 더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풀어볼 변수를 한번 볼게요. BP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 전 혈압이고 BP after라고 하는 거는 치료 후 혈압이래요. 한번 데이터셋을 봐볼까요? 자, 데이터셋을 보니까 컬럼이 한 5개가 있고요. 이건 그냥 넘버링한 것 같고 성별이 있고 에이지, 그룹핑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용해야 할 처방 전, 그러니까 뭔가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들의 혈압과 치료를 하고 나서의 혈압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컬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